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또 터졌네요.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구속 도박으로 탕진. 송파 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횡령, 사무소 위조 등 혐의로 전날 구속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그는 횡령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한데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공범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횡령이 지금 당장 나타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한데요. 당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포착한 횡령액은 30억이었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무려 3배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 횡령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600억이나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된 바 있었고, 그리고 또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10년 넘게 40억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령을 한번 했는데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거 괜찮네 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구속이 되어야 멈출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조금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잃고 있는 이유는 내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아서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벌 수 있었을걸.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딱 봤을 때 돈이 많다고 도박이나 그런 걸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는 확인한 적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씨 100억 원 횡령했는데 도박으로 500억 벌어. 그만큼 도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난리죠. 여기에 관련된 뉴스 두 가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 유가 연내 140달러대 돌파 전망.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 여름에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북해산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대를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단기적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전반기까지는 135달러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까지는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살짝은 멈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리오프닝에 들어가면서 수요 회복이 시작되고, 그 와중에 러시아의 감산에 따른 구조적 부족이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여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유가 부담은 계속 여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며,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경고도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보자면은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트랙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또 자극이 되고, 그걸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1970년대 이후 유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은 꼭 12개월 그리고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140달러를 돌파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반대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유가 150달러 넘어도 미국 경기 침체 없는 이유.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콜란 오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랑 똑같은 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반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유가 상승세로 경제가 둔화는 될 수 있겠지만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에 국제 유가가 135달러 이렇게 고유가 시대를 지속한 바 있었는데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버텼는데 이번에도 못 버틸 리가 없다는 거겠죠. 다만 그 와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들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워렌 버핏이 에너지주를 그렇게 사모았던 이유가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가 일단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한번 에너지 섹터가 진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SOE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기업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HD 현대, 지난주에 우리가 중간 배당 공부할 때 관심있게 볼만한 그러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었죠. 배당률도 엄청나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딱 주가 상승을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한번 기업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SK이노베이션, 이 기업은 어제 우리가 리포트로 공부한 바 있었는데 이 또한 기업분들이 딱 보시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 느낌이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기업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하반기 코스피 전망, 저 길이 또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여기에 관련된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한국투자, NH, 삼성, KB증권가, 그리고 하나금융,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7개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증시 전망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는 한국투자, 그 다음에 삼성, KB증권 등은 코스피가 3,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러나 NH는 2,850, 하나는 2,810, 신한은 2,850으로 하반기 코스피 최고점이 2,900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보수적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완만히 반등할 것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7개 증권사들은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전,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지목한 증권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삼성전자가 6만원대로 하락하면서 목표 주가도 낮아졌긴 했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 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설비 투자도 급증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 모멘텀은 긍정적이나 글로벌 수급 불안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까지는 조금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이러한 증권사의 전망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주가가 조금 오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원전,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원전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와 있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오늘 방한, 한전과 원전 수출 협의 최고의 호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전력공사 등과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데요. 그래서 오늘 뭐 했나 봤더니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열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같은 약세장 그리고 불안한 장에서 미국 ETF는 어떤 걸 투자를 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서 생존법, 고배당, 리츠 에너지 농업 ETF로 미래세,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KB증권가, 신한금융, 하나금융투자, 방금 전에 봤던 그 7개죠. 그 7개 주요 증권사의 약세장에도 투자할 만한 뉴욕 증시 ETF를 추천을 받았다고 한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ETF를 추천을 했나 봤더니 에너지, 농업 ETF 그리고 리츠 배당주 ETF를 추천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ETF, 그리고 플러스 증시가 조금 불안해도 배당으로 버틸 수 있는 리츠 배당주 ETF를 추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ETF가 추천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기분들이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이 미국 ETF들은 에너지 그리고 곡물에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당주와 리츠 여기에 관련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티커가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기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떠오른 주 4일째 영국 기업 70여 곳 실험 시작. 영국에서 70여 개의 기업들이 6개월간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실험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100-80-100 모델을 기반으로 근무 시간은 80%로 줄이면서 생산성과 임금은 100%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한다고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잠깐만요, 근무 시간이 80%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100%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오면은 이때까지
나머지 근무 시간의 20%는 조금 쉬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주 4일제를 시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많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이미 4일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말에는 스페인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4일제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대기업 히타치 제작소가 총 근무 시간과 임금을 유지하며 4일제를 도입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총 근무 시간을 유지했다고 하죠. 그 말인 즉슨 하루 쉬는 대신에 일하는 4일 동안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4일제를 한다면 기르분들은 어떠한 형태를 원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투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기분들 예금 적금을 조금 찾고 계시다면 이걸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솔 가입하면 최고 5% 적금. 그런데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이거 광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 솔, 그러니까 신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고객에게 3.5%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적금은 월 3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1년 자유 적립식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입하면은 연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30만 명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기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에 관심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난립니다. 알리페이 500만 주 블록딜 추진 소식에 급락. 결국은 보이수가 풀리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블록딜 추진 소식에 오늘 장초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15%나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리페이는 도대체 얼마에 파는가 봤더니 전일 종가 10만 6천원에 8.5에서 11%의 할인율을 적용한 밴드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할인율을 무려 10% 정도 때렸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10만원이 넘는 가격은 당장 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블록딜로 투자 심리가 나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10만원대를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이번에 500만 주를 블록딜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4,500만 주가 넘게 남았는데요. 참고로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주식 무려 5,1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500만 주만 팔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10%만 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더 팔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지노 빠른 실적 회복 기대, 시총 회복은 아직. 카지노 산업이 개선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신한금투는 카지노가 빠른 실적 회복과 배당 재개가 기대되는 데 반해 아직까지 19년 대비 시가총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금투는 레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그리고 이 안에서 카지노 우위 의견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가 봤더니 진짜 찍히네요. 유의미한 외인 카지노의 월별 실적이 포착이 된다며, GKL과 파라다이스의 합산 드랍액은 2,931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49%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코로나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또한 성장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수소법 개정안 조만간 공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자, 수소주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소위 수소법 개정안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새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이번 주에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오는 12월께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플레가 최근 들어 난립니다.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빠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주요 영역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해운, 그리고 비료 산업의 공급 상황이 이미 개선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반도체, 해운, 비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노트북, 식기세척기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전자기기 완제품의 원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반도체 가격은 정점이었던 2018년 7월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중반보다 이미 1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의류나 싱가포르의 명품, 유럽의 가구 등의 공급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컨테이너 선적 비용은 2021년 9월 기록한 최고가 대비 26%나 감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런던의 토마토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양파 등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북미의 비료 가격은 3월의 최고치보다 24%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는 이미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쳤다는 거는 이제부터 물가가 좀 떨어지겠구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는 거겠죠. 고로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한번 올라간 제품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올라가는 제품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어떤 게 오른다고 하는데, 뭔가 봤더니 비타민, 파스 등 일반 의약품도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제목을 딱 봤을 때 혹시나 기르분들 집에 상비약이라고 하죠, 그런 약이 좀 떨어졌다면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과 파스 등 가정에서 자주 쓰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대거 인상이 됩니다. 일동제약은 비타민 아로나민 시리즈 중 하나인 아로나민 C 플러스의 공급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데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C 녹십자는 관절통 등에 쓰이는 파스인 제놀쿨의 공급가를 10%가량 인상하고, 이 밖에 광동제약도 한방 원료 등 원가 상승에 따라 대표 제품인 쌍화탕의 가격 인상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번 약국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 장사 망칠라 소주 맥주 쌓아두는 편의점 식당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를 확인하고 있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주류업계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은 정오를 기점으로 전면 봉쇄가 되었다고 한데요. 이미 1일부터 6일까지 청주 이천 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출고 물량 대비 3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편의점과 식당가는 평소보다 넉넉하게 물량을 발주해서 쌓아두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한편 그 와중에 중간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도매상들은 창고에 구비해둔 재고를 소진하며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텅텅 빌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형 유통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대형 유통사는 대형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재고가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소주 대란까지는 현재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퍼 9.5배로 밸류에이션 역대 최저.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크로 우려에도 2, 4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에 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 퍼는 9.5배로 역대 최저로 현재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만원 유지. 그리고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3,600억으로 예상을 하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과거보다 안정적이게 이렇게 이익을 낸다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MLC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길어지고 있지만 3, 4분기에는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면은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퍼는 9.5, 8.3, 7.8로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때는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칼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들기는 살짝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려면 거래량 터진 양봉이 두세 개 정도는 나와줘야 그때부터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기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주식 살 때 됐다,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NH투자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6년 만에 당기순위 흑자 전환 가시성이 높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그리고 목표 주가를 45%나 올려서 14만 5천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롯데쇼핑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요 사업 부분의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이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그 와중에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롯데쇼핑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진짜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